결혼 5년 차. 남들은 우리를 두고 쇼윈도 부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말하곤 했다. 아내는 다정하고 사려 깊었으며 나는 그런 아내의 성격에 맞춰 섬세하게 일상을 챙겼다.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한 송이씩 사들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소한 행복이자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평온했던 우리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정확히 3주 전 화요일부터였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아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냄새를 집안 가득 채우고 있었다. 7시, 8시, 9시가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평소라면 늦어도 7시 반이면 도착해 현관문 너머로 자기야 나왔어 라고 밝게 외쳤을 그녀였다. 전화기를 붙잡고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의심이라는 감정은 참으로 지독해서 한 번 싹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을 잠식해 들어갔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굳은 표정으로 현관을 응시했다. 아내는 평소보다 조금 더 상기된 얼굴로 들어섰다. 미안해요. 오늘 회사 일이 갑자기 몰려서. 그녀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내 볼에 가벼운 입맞춤을 하려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내의 옷깃에서 낯선 향기가 났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쓰는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이 아니었다. 아주 진하고 조금은 씁쓸하며 어딘지 모르게 화려한 꽃향기였다. 옷에서. 무슨 향기야? 나의 질문에 아내의 눈동자가 아주 짧은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찰나의 정적이었다. 아내는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짐짓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였다. 아까 퇴근길에 꽃집을 지나쳤거든요. 꽃향기가 옷에 배나 봐요. 진짜 예쁜 꽃들이 많더라고요. 그 대답을 듣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의 대답은 너무나 완벽했다. 하지만 내 안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다. 왜 하필 화요일이었을까? 그리고 왜 3주 연속으로 똑같은 향기를 풍기며 늦게 돌아오는 것일까? 그녀가 말한 그 꽃집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꽃만 사서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내가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일주일 뒤, 그 다음 주 화요일에도 아내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향기를 풍기며 돌아왔다. 나는 아내가 잠든 뒤 거실에 홀로 앉아 그 냄새를 떠올렸다. 꽃집 할머니가 운영한다는 골목 끝에 낡은 꽃집, 아내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완벽한 헌신은 혹시 나를 속이기 위한 정교한 연극이었을까? 오늘 밤 아내는 다시 화요일의 외출을 준비하고 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저 문 너머 화요일마다 아내가 향하는 그곳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녀의 완벽한 일상은 정말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뜨거운 비밀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을까? 내 손에 꽉 쥐어진 자동차 열쇠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만약 내가 그곳에서 상상하지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나는 과연 아내의 그 다정한 미소를 다시 예전처럼 바라볼 수 있을까? 결혼 5년 차, 우리의 일상은 시계 태엽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던 톱니바퀴 같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톱니바퀴 어딘가에 모래알이 끼어든 기분이다. 아내의 야근은 이제 화요일뿐만 아니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확장되었다. 퇴근 시간이 훌쩍 넘은 저녁,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시계 초침 소리를 듣고 있으면 심장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떨려왔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밤 11시 30분. 아내가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하게 웃으며 나를 반겼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내 의심의 세포들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그녀의 가방에서 풍기는 익숙한 향수 냄새, 그리고 그 아래 아주 미세하게 섞인 낯설고 서늘한 냄새.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물었다. 오늘도 야근이 많았어? 고생했네. 응, 이번 프로젝트 마감이 촉박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미안해 여보. 그녀는 익숙하게 내 옷깃을 정리해 주었지만 그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폰은 언제나처럼 식탁 위에 뒤집힌 채 놓여 있었다. 예전에는 카톡 알림음이 울리면 자연스럽게 화면을 확인하던 사람이 이제는 진동조차 오지 않게 무음 모드로 철저히 숨겼다.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을 확인하려 해도 어느새 보안 패턴이 바뀌어 있었다.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없는 낮 시간 동안 그녀의 회사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말한 야근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는 강남의 번화가에 있었고 나는 며칠 동안 카페 구석에 앉아 그녀의 출퇴근 시간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화요일 저녁 7시가 되면 당당하게 사무실 건물을 나선다. 하지만 그녀의 행보는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역이 아니었다. 그녀는 늘 꽃집 할머니가 운영하는 낡은 상가 쪽 골목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내가 며칠간 관찰한 바로는 그녀는 그 골목 안쪽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듯 했다. 멀리서 보였던 그녀의 뒷모습은 집에서의 다정함과는 정반대인 무언가 절박하고 비장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오늘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출근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본능적으로 사무실 근처로 향했다. 시계 바늘이 정확히 8시를 가리켰다. 사무실 정문에서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검은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주위를 경계하듯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처럼 지하철역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편인 외진 골목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거리를 두고 그녀를 뒤따랐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 끝 낡은 가로등 아래에서 그녀가 멈춰섰다. 그곳에는 낮에 보았던 꽃집 할머니가 낡은 문을 열어두고 서 있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 아내는 망설임 없이 그 어두운 가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굳게 닫히는 가게 문틈 사이로 나는 보았다. 가게 안쪽 아내를 기다리고 있던 의문의 실루엣을. 나는 숨을 멈추고 그곳을 응시했다.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랐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 생생했다. 과연 나는 오늘 밤 내가 평생 알지 못했어야 할 아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 그녀가 다시 문을 열고 나올 때 나는 어떤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것인가? 아내의 거짓말이 내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한 건 이미 오래전 일이었다. 화요일 밤마다 풍겨오던 묘한 꽃향기,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묘하게 들뜬 표정까지. 그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안의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덧 이성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아내가 곤히 잠든 새벽, 나는 거실로 나와 서재의 낡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평소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그 서랍 안에는 작은 메모지와 영수증들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서랍 구석에 끼어있던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영수증이었다. 날짜는 지난주 화요일이었고 장소는 우리가 사는 도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먼 구석의 낡은 동네였다. 지도조차 검색되지 않는 생소한 이름의 상호명. 그곳에서 아내가 무엇을 했단 말인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멀리까지 가서 그것도 밤늦은 시간에 무언가를 샀던 걸까?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제법 컸고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불안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화요일이 돌아왔다. 창밖에는 아침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출근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에 홀린 듯 멍했다. 나는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내 심장박동처럼 크게 들렸다. 저녁 8시 예정대로 아내는 야근을 이유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내 GPS 추적기는 그녀가 회사가 아닌 영수증에서 보았던 그 낯선 동네를 향해 이동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차에 시동을 걸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아내의 뒤를 쫓으며 수만 가지 생각을 했다. 그녀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일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가족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치명적인 비밀을 안고 있는 것일까? 의심은 독처럼 온몸을 퍼져나갔고 나는 스스로가 마치 추악한 스토커가 된 것 같은 자괴감에 빠지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어둡고 적막한 죽은 도시처럼 조용한 골목길이었다. 가로등은 깜빡거리며 불안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고 비에 젖은 아스팔트는 짙은 어둠을 반사했다. 저 멀리 우산을 쓰고 총총히 걸어가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내 아내였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지도 않은 채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숨을 죽이고 간격을 유지하며 뒤를 밟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한참을 그렇게 걷던 그녀가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근처 전신주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골랐다. 빗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나는 모든 감각을 그녀에게 집중했다. 그녀가 서 있는 곳은 다 쓰러져가는 낡은 꽃집 앞이었다. 간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할 것 같은 오래된 건물. 그곳의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유난히 기괴해 보였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기 전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아내는 이미 그 어두운 꽃집 안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홀린 듯 비를 맞으며 그 가게 앞까지 다가갔다. 유리창에 맺힌 빗물 너머로 안쪽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녀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실루엣 옆에 서 있는 등 굽은 할머니의 기묘한 모습과 함께 도대체 이 늦은 밤 이 낡은 꽃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다. 지금 이 문을 열면 나의 평온했던 5년의 결혼 생활은 영영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삐걱거리는 문을 밀고 들어가려는 찰나 안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낮고 애절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차 앞 유리를 쉴 새 없이 때리는 빗소리가 내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져 머릿속을 울렸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낡은 건물의 모퉁이에서 아내가 멈춰선 꽃집을 노려보았다. 화려한 번화가도 아니고
인적조차 드문 이 낡은 골목에 아내가 왜 매주 화요일 밤마다 찾아오는 것일까? 의심은 이미 독버섯처럼 내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다. 아내는 익숙한 듯 꽃집의 낡은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손등 위로 핏줄이 돋아났다.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래, 내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의 다정한 뒤에 숨겨진 그 서늘한 비밀, 그 실체를 오늘 밤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를 거칠게 밟으며 꽃집을 향해 뛰어갔다. 꽃집 안은 따스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넘기며 유리창 너머로 내부를 훔쳐보았다.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아내의 뒷모습 너머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다. 아내는 그 사람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올려놓고 무척이나 애틋하고 다정한 손길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내 아내가 우리 집에서는 결코 보여준 적 없는 그 간절하고 슬픈 눈빛으로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5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신뢰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발걸음으로 가게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다. 챙그랑하는 경쾌한 종소리가 불협화음처럼 내 신경을 긁었다. 당신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참아왔던 고함을 터뜨리며 가게 안으로 돌진했다. 비에 젖은 구두가 바닥을 더럽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아내의 그 기만적인 미소와 그녀가 껴안고 있던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짓밟아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휠체어가 있는 곳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아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나를 향해 달려오려 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안 돼요. 들어오지 마요. 아내의 다급한 외침을 무시한 채 나는 휠체어에 앉은 남자를 향해 뚜벅뚜벅 다가갔다.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누구냐고 소리칠 기세로 그 남자의 얼굴을 보려던 찰나? 나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휠체어에는 아무도 없었다. 남자는커녕 텅 빈 휠체어 옆에 허리를 굽힌 채 구분등인 꽃집 할머니가 내 아내의 양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고 있었고 할머니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알 수 없는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나는 굳어버린 채 그 자리에 멈췄다. 방금까지 내 눈에 보였던 그 남자는, 그 다정했던 그림자는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빗물에 젖은 옷에서 찬 기운이 스며들었지만 내 심장은 공포와 의문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깊고 고요했다. 할머니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결국 올 것이 왔구먼. 아내는 내 이름을 부르며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상황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매캐한 빈냄새와 꽃향기가 뒤섞인 가게 안, 내 분노는 정수리까지 끌어올라 있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선 순간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휠체어에 앉은 노인을 보호하듯 등 뒤로 숨겼다. 내 눈에는 그 모습조차 부정한 관계를 감추려는 필사적인 몸짓으로 보였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매주 화요일마다 와서 한다는 게 고작 이거였어? 내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졌다. 아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이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입술을 뗐다. 여보, 제발 오해하지 마.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아내는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다독였다. 할머니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나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놀람도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오랜 세월을 견뎌온 고독만이 고여있을 뿐이었다. 그때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게 내밀었다. 그 사진 속에는 아주 젊은 시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여인과 지금의 아내가 어릴 적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다. 이분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일하게 의지했던 분이야. 아내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젖어들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할머니는 어머니의 오래된 지인이자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아내가 몰래 챙겨온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가족도 없이 버려진 채 이 낡은 꽃집에서 홀로 생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눈을 감기 전 평생 고생만 하셨던 이분을 아내에게 꼭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아내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묵묵히 혼자만의 시간을 쪼개어 이곳을 지켜왔던 것이었다.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분노가 순식간에 차가운 죄책감으로 변했다. 아내의 옷에서 나던 향기는 꽃내음이 아니라 할머니의 낡은 옷과 방에서 배어나온 곰팡이 섞인 냄새였다. 나는 지난 몇 주간 그녀를 의심하고 추적하고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불륜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갔던 내 자신이 끔찍하게 미워졌다. 다정했던 그녀의 얼굴에 서린 피로가 그제야 보였다.
내가 무심하게 잠든 사이 그녀는 이곳에서 혼자 어머니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나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내 손은 부끄러움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에 고개를 묻고 흐느꼈다. 그동안 쌓아왔던 서러움과 안도감이 섞인 울음소리가 작은 꽃집 안에 가득 찼다. 나는 그제야 이 상황이 얼마나 어리석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녀의 진심을 짓밟았는지 깨달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는 이제 모든 오해를 풀었다는 생각에 안도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고 이 할머니를 어떻게 더 잘 돌볼 수 있을지 논의해보자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이제 모든 비밀은 사라졌고 우리의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질 것이라 믿었다. 이제 가자. 집에 가서 우리 다시 이야기해. 나는 아내의 등을 다독이며 가게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막 가게를 나서려던 찰나 뒤에서 휠체어 소리가 짧게 들리더니 앙상한 손 하나가 내 손목을 낚아채듯 붙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길이었다. 뒤를 돌아보자 멍하니 허공을 보던 할머니가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또렷하고 서늘한 눈빛으로 나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꼬깃꼬깃 접힌 작은 종이 조각을 내 손바닥에 꾹 눌러 담았다. 잉크가 번진 종이 위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체로 소름 끼치는 질문이 적혀 있었다. 실려 어떻게 여건배?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찜찜함이 남아있었다. 꽃집 할머니의 시선, 그리고 아내가 나를 바라볼 때 스치듯 지나갔던 그 불안한 눈빛 때문이었다. 며칠 뒤 아내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집을 비운 화요일 저녁, 나는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다. 아내가 없는 틈을 타 다시 그 낡은 꽃집으로 향한 것이다. 빗줄기가 굵게 쏟아지는 밤이었지만 내 안의 의심은 그보다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꽃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할머니는 마치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낡은 탁자 앞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할머니는 나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다시 왔구먼.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내를 믿지 못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법인데. 나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아내가 여기서 대체 뭘 배우는 거죠? 단순히 할머니를 돕는 것뿐인가요? 지난번엔 제가 오해해서 정말 죄송했지만 아내의 행동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 아내는 여기 와서 꽃꽂이를 배운 적 없어. 그저 매주 나를 찾아와 돈을 건네고 갔지. 아내의 처가쪽 유산, 그 거대한 상속 문제와 관련된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였어. 그 유산에는 당신 장모님의 어두운 과거가 얽혀있고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유산이라니 아내는 평소 돈에 대해선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나는 다급하게 되물었다. 그럼 지난번에 본 그 사람은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야. 당신 아내의 과거를 쥐고 흔드는 협박범이지.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 아내는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어. 그들이 과거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아내의 목을 조르고 있단 말일세. 유산을 포기하라는 협박, 그리고 그 대가로 아내는 매주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있는 거라고.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내는 나를 지키기 위해 혹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이 끔찍한 늪에 혼자 발을 담그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며 불륜이라 단정지었던 장면들은 사실 아내가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버티는 현장이었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왜 저에게 말하지 않은 거죠? 제가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소리치듯 말하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꽃집 깊숙한 곳에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천천히 내 쪽으로 밀어 넣었다. 왜 말을 못했겠나? 상대가 너무도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니까. 보게,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앳된 얼굴의 아내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뒤에서 험악한 인상을 한 남자가 아내의 어깨를 꽉 쥐고 있었다. 사진 귀퉁이에 찍힌 날짜,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붉은 글씨가 내 눈을 의심하겠다. 그것은 과거 신문지면에서 보았던 살인과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악명 높은 범죄자의 수배 전단지였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도대체 우리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날 밤 꽃집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은 내 머릿속을 온통 헤집어 놓았다. 아내의 비밀이 그저 단순한 외도나 사소한 거짓말일 것이라 믿었던 내 안일함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어둡고 차갑게 느껴졌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지만 이제 그 미소는 내게 너무나 낯설고 불안한 가면처럼 보일 뿐이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기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퇴근길,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을 느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골목길 모퉁이를 돌 때마다 멈칫하는 발소리, 짙은 그림자 속에 숨어 나를 관찰하는 듯한 누군가의 서늘한 기운은 명백했다. 공포는 점차 실체를 드러냈다. 아내의 핸드폰으로 끊임없이 의문의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아내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창백하게 질려갔다. 그녀의 손은 눈에 띄게 떨렸고, 식사 자리에서도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혹시 누가 괴롭히는 거야? 내 물음에 아내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이 조금 바빠서 그래.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호하려는 듯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우리 사이의 간극을 넓히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등 뒤로 드리운 그림자가 무엇인지, 왜 그녀가 그토록 고통받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저녁, 아내가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나는 몰래 그녀의 뒤를 밟았다. 아내는 꽃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외곽의 낡은 빌딩 뒤편 주차장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어둠 속에 담배를 물고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턱을 거칠게 잡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내 귀에 명확하게 꽂혔다. 돈 준비됐어? 네 남편이 내 과거를 알게 되면 과연 지금처럼 널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저지른 그 끔찍한 짓, 그건 평생 네 발목을 잡을 거야. 아내는 울먹이며 애원했다. 제발, 그건 다 끝난 일이라고 했잖아. 더 이상 요구하지 마. 남자는 비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그 순간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달려나가려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바스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돈을 건네주고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듯 그 남자의 압박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거실에 앉아있는데 아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주머니 속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화면을 확인한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네가 아는 아내는 가짜야. 마누라가 대체 어떤 괴물인지 넌 상상도 못할걸?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비 내리는 화요일 저녁, 꽃집 앞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축축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꽃집의 낡은 나무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다. 딸랑하는 평화로운 종소리가 오늘따라 소름 끼치게 들렸다. 가게 안 그늘진 구석자리에는 며칠 전 나를 협박했던 그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다. 내 아내는 그의 맞은편에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너 뭐야? 도대체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거야? 나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그 남자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차갑게 내 손을 쳐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그 안에는 우리 장인어른의 과거와 관련된 기사 스크랩, 그리고 5년 전 발생했던 의문의 화재 사고 기록이 담겨 있었다.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저 평범한 가정인 줄 알았던 아내의 뒤에 이런 거대한 어둠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야? 내 다급한 질문에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뚝뚝 흘릴 뿐이었다. 꽃집 할머니는 카운터 뒤에서 묵묵히 꽃가지를 다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했다. 할머니가 나지막하게 읊조렸다. 5년 전 그날, 갚아야 할 빚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질긴 법이지. 나는 아내의 손을 낚아채듯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그녀가 숨기고 싶어 했던 모든 진실을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의심 속에 살고 싶지 않았다. 이 남자가 가진 협박의 근거, 그리고 아내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면을 쓰고 나를 대해야 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을 알아야 우리 부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남자는 다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야.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이 과연 널 그대로 둘까? 그는 밖으로 나가버렸고 좁은 꽃집 안에는 오직 우리 둘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다. 아내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붉게 충혈된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나를 향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5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이건 우리 가족이 지은 죄야. 아빠가 남긴 씻을 수 없는 상처들. 내가 지난 5년 동안 당신을 만난 건 정말 진심이었어. 하지만 나에게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운명이 있었던 거야. 아내는 내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비참한 표정으로 나를 응시하며 차마 입 밖으로 내뱉기 힘든 비밀을 털어놓으려 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다.
그녀가 울먹이며 뱉은 마지막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결국 나를 버리고 떠날 거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 가족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부 다 알게 되면 당신은 무조건 나를 버릴 거잖아. 그렇지? 거짓말처럼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꽃집 앞 아스팔트 위로 눅눅한 밤 공기가 내려앉았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차가운 이혼 서류였고 그 옆에는 지난 5년간 아내가 내게 보여주었던 다정한 미소와 헌신적인 사랑이 담긴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꽃집 할머니가 건네준 낡은 서류 더미 속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내의 추악하고도 가여운 과거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려야만 얻을 수 있었던 부정한 재산의 실체였다. 아내는 빗물이 맺힌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니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은 마음과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감정이 심장 속에서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 그녀의 다정함 뒤에 숨겨진 그 서늘한 욕망을 알게 된 이상 예전처럼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사랑해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다.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식탁 위에 차려진 따뜻한 아침밥도 퇴근길에 습관처럼 나누던 일상적인 대화도 이제는 지독한 위선처럼 느껴질 것만 같았다.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아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 역시 멈출 수 없는 의심의 굴레에 갇힌 사람이었다.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밖을 내다보았다. 화려한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비쳐 묘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녀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기에는 내 안에 남은 신뢰의 잔해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었다. 그렇다고 5년의 시간을 이렇게 허무하게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기엔 우리 사이에 쌓아온 추억들이 너무나도 깊게 박혀 있었다. 꽃집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등을 돌려 꽃들을 정리했다. 그 뒷모습조차 마치 우리의 비극을 예견했던 사람처럼 무심해 보였다. 나는 서류를 덮었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까칠하게 느껴졌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을 잊고 그녀의 손을 잡고 이 도시를 떠나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다른 한구석에서는 이 불행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고 나만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이성적인 외침이 들려왔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숨이 막혔다.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고 우리는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이 평화로운 공간이 언제 무너져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이 나를 더욱 괴롭게 했다.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내는 거실에 홀로 앉아 숨을 죽인 채 울고 있는 듯했다. 이 지독한 진실의 끝에서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의 죄를 덮어주고 평생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이 되어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차갑게 돌아서서 나의 삶을 온전히 되찾을 것인가?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쩌면 진정한 용서는 그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떠나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갈등하고 있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내 앞에 있다면 묻고 싶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 잿더미 속에서 당신이라면 이 상처투성이의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차라리 모든 걸 놓아버리고 낯선 곳에서 다시 나만의 평온을 찾으려 할까?